글자로 챙겨서요. 빠르게요.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이 글자는 참거자라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참거자가 옛날에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이 창이 휘두른 창도 있고 찌른 창이 있는데 요건 휘두른 창이에요. 이게 창 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날 부분이. 요거 장식되는 부분인데 이제 날 부분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 사용할 때에 균형을 잡기 위한 장식이 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쪽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모가지를 탁 치는 상황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칠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칠벌자. 창과자로 해서 사람 모가지를 치는 상황이에요. 또는 창을 두 손으로 들고요. 오른손 왼손으로 들고 경계하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는 이 두 손이 합쳐지면은 손마찰을 공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계할 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창거자인데요. 이 창거자의 이 날 부분이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이게 간단한 형태의 창이 되면은 날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요 부위를 갖다가 과도라고 하는데 요 부위를 창과자를 써서요. 과도라고 하는데 이 과도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묶기 위한 요거 구멍이 빵 뚫려 이게 이제 창태에다가요. 창태에다가 이렇게 묶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톱 그래서 창과자에서 그 톱날이 있는 창날을 나타내서 옛날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이 이제 정의화된 형태가 바로 이 글자인데 바로 요 획이 이제 이런 획들이고 여기 이런 획들이 바로 이런 획들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전에 팔자식으로 한자를 배우신 분들이 옛날 글자 이런 글자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요 글자를 넣고 손숫자하고 창과자가 합쳐지고 손으로 총을 들고 나를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설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 패턴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아주 엉터리들이죠. 그래서 이게 의식력이 사실은 이게 그런데 톱날이 있는 게 이게 사람을 죽게 해서 간단명령이 뼈쭈르게 이렇게 나를 뼈쭈르게 해가지고요. 이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의식용 같은 데 사용된 책인 거예요. 이게 모양 같은 걸 의식해서 만든 창 아니에요. 의식용으로 쓰이는 창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요. 의식용이 위해서 대장주 입자라는 글자가 바로 이게 삼마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근데 탈음모자에 의해서 뜻이 대장주 왜 손숫자를 쓰냐? 이게 대장주 휘하에 올 때 쓰면 대장주 휘자가 사실은 삼마자가 음의 변화가 좀 크지만은요. 휘자까지 오면서 탈음모자에서 사실은 대장주 입자가 있는데 이 탈옥이 이런 탈옥이 깃털 같은 걸 상실해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인데 이게 의식을 때 쓰이는 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의식이라는 게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의식을 타는 글자는 다시 의식을 누가 해요? 사람이 행하니까 사람을 한번 붙여서 바로 이렇게 쓸 글자는 게 옳은 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죠. 이게요. 이 거동글자, 의식을 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오늘 사람의 행동 관련된 올바른 행동 관련된 거동글자인데 이게 의식을 타는 의식글자라고 해요. 국민을 해할 때 쓰는 글자. 근데 이 글자가 이걸 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의장령의 무게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옳다는 뜻으로 쓰니까 사람을 한번 덧붙인 거 의식을 사람이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자에서 오를 자도 새로 다 관련이 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의식용이 창이지만은 자체가 아라는 자체가 말을 통하는 말하고 일치가 됐던 거예요. 옛날에 말이 우선이고 문자가 나중인데
말 자체가 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던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과는 달리 나를 뜻하는 글자로 가차돼 가지고 쓰이면서 나자로 오늘날 흔히 얘기되어지는 글자가 됐어요. 뭐 유화독전 할 때 쓴 글지. 이거 무슨 말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유화독전이 갑자기 생각했는데, 유화독전은 오직 나 홀로 존엄하다가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면은 오직 유자, 나자, 홀로 독자, 높을 존자니까 오직 나 홀로 높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글자 그대로 풀이면은. 근데 여기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대하인 나예요. 모든 나예요. 모든 나.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다 그 얘기이지, 너를 배제한 나 혼자만 존엄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그 사람이나 존재 자체가 다 존엄하다 그 얘기지, 널 배제한 나 혼자 존엄하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자꾸 써먹으려 한단 말이야. 그 아가 아니에요. 모두 대하의 아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는데, 그렇게 해서 나자가 되고, 이 올자는 밥식자가 달라붙어서 쓰이면은 줄일 나자가 되고요. 기하선상의 힘을 남할 때 쓰는 줄일 나자죠. 굶어 죽은 귀신이 악이죠. 악이. 그럴 때 쓰는 줄일 나자. 그 다음에 나방아자예요. 누에 나방이요. 나방아자. 벌레가 달라붙어야 나방아자인데, 누에 나방아자인데, 누에 나방이 번데기에서 탈피가 돼가지고 나방이 될 때 보면은 이 눈썹이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래서 미인의 눈썹을 아름답던 그 아미를 뜻하는 아미가 이거 바로 이거 아니야? 그 농계라는 그 시에 누가 농계 시를 지었더라?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간 말투말 뜻이 뭐 그럴 때 쓰는 글자고요. 네, 그렇죠. 술주 변형로. 변형로가 아름답던 그 암이 붉은 듯 부드럽고 뭐 차득빛 결고 뭐 하여튼간 오래간만에 그것도 옛날 다 외웠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항아할 때 쓰는 아자 예쁘라. 달나라에 산다는 미인과 관련된 말이 항아야. 항아. 예쁘라자 고우라자예요. 항아할 때 쓰는 아자고, 갑자기 아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할 때 쓰는 갑자기 아자예요. 이런 데서 음역하는 글자가 나왔자고, 오르르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는 분화진한 거동자가 있고, 은운할 글자예요. 말을로서 은운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할 때 쓰는 글자죠. 나란지를 운운하는데 자기들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얘기도 후보가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그 다음에 개미 글자예요. 개미 글자. 개미처럼 작게 봐요. 의시 뭐할 때 중에 저 동동주를 부의주라고 한다고 했어요. 부의주. 개미 알처럼 바풀떼기가 뛰니까 부의주 뭐 할 때 쓰는 개미 글자. 그 다음에 오를 자하고 어조사의 자예요. 어조사의 자가 합쳐져가지고 숨 입기운 입자, 숨 입자. 이렇게 쓰이는데, 요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는 상황이에요. 요해를 생략한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를 자에서 한 핵을 이렇게 오를 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삐쳐 올린 요 핵을 생략한 대신에 거기다가 요 글자를 집어해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가 생략됐어도 오를 자가 음역하는데 의가 시로 바뀌었어요. 요 글자에서 이 뜻이 이런데, 이게 오늘날 어조사의 해라고 하지만은
이게 입기운을 뜻하는 글자예요. 입기운. 입기운 해자예요. 입기운. 입기운 해자인데 어떻게 해서 입기운이라고 본질의 뜻이 입기운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요 글자가 상고할 글자에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상고할 글자가 머리가 산발된 늙은 사람이에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형태, 이게 지팡이 형태. 여기서 나온 글자가 산발의 머리 들이는 사람, 여기서 나온 글자가 상고할 글자인데 그게 요거 이 지팡이 이를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에 이렇게 정리시켜서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권장인 지팡이요. 권장. 그 뭐 서양도 마찬가지,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루이 14세가 그림 같은 데면 손에 이렇게 지팡이 하나 있는데 왕홀이라고 해가지고 옷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권위 상징이라는 게 밴드 마스터들이 이렇게 행군을 올 때 맨 앞에서 이렇게 지팡이 들고 막 지휘하잖아요. 미스코리아들 저 선발대회 보면 진선미 따져가지고 진따진사 옛날에 이렇게 봉 하나 주잖아요. 그 지휘봉. 그것들이 다 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장. 이제 옛날 옷 같은 것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이거 왕홀. 서양으로 치면은 주교 지팡이들. 주교들도 갖고 있고. 그렇죠. 교황이요. 그런 사람들. 상징물인데, 달리 왕홀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옷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공교롭게 만든다고 해서 공결교자, 이게 공결교자. 그대로 해서 이게 장인이 만들기 때문에 장인 공자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같은 글자예요, 이게. 공결교자. 같은 글자인데, 이 공결교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교가 고가 되고 고가 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이면 부르짖을 호자가 돼요. 입으로 부르짖는다. 이게 원래 뭐 부를 호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공개할 교자가 여기서는 호로 바뀌어요. 호요. 교, 고, 호 이런 식으로 해서 호로 바뀌면서 입으로 부르짖는다. 이게 부르짖자, 부를 호자. 자, 그런데 요 입구 요 글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요 형태로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다 입구자만 더 달라붙은 글자인데 이렇게 쓰이거나 또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어조사의 자가 되고 요 글자가 나중에 해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이렇게 밖에 이게 어조사의 자, 이게 어조사 호자. 이게 형제가 되는 글자, 이게 형제가 되는 글자. 어조사 해자하고 어조사 호자가 형제가 되는 글자예요. 글자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원래는 바로 공별 교자 밑에 점 2개, 점 3개로 추가된 글자인데 이 점이 뭐냐? 입을 대신해서 입에서 나온 숨기운이에요. 입에서 나온 숨기운. 입기운. 입에서 나온 입기운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입기운을 숨을 내쉬면서 입기운이 나자 그래서 이게 숨 내쉬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숨 내쉰다는 뜻이에요. 이게 입기운을 통해서 숨 내쉰다는 뜻인데 이게 어조사로 쓰이니까 숨 내쉰다는 뜻은 다시 입구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입구자 여기 이제 달라붙은 셈이죠. 요게 숨 내쉴 호자예요. 이게 자기 뜻을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가. 요게 지금 교자가 호가 되면서 호자가 되면서 입기운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그 입기운이 숨 내쉬는 입기운이란 말이에요. 숨 내쉬다 그럴 때 있는데 어조사라는 뜻으로만 쓰이니까 본래 뜻을 이 글자 갖고 있는 본래 뜻을 이 글자를 붙여서 이게 숨 내쉬는 호자가 되니까 호흡할 때 쓰는 호자. 근데 요 글자하고 이다가 어조사자를 붙여도 같은 글자예요. 이것도요. 네냐. 그러니까 같은 데서 이 글자가 이거 형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안 쓰이고 있지만 이 어조사자에다가 이 글자를 붙여도 또 숨내쉬는 글자하고 같은 글자라고.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지금 입기운을 뜻하는 글자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게 어조사라는 뜻을 그렸다니 뜻으로 갖다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요 글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글자에서는 어디 갔어요? 요 글자에서는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숨을 뜻하는 글자가 돼요. 숨희자예요. 원래 숨희자. 입구인과 관련된 숨희자 이거 숨희자. 그런데 이 숨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글자가 뭐 지명이나 또는 인명으로 많이 쓰이다 보면 본래 뜻보다는 그 인명 지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높을 요자 이런 글자들이 뭐예요? 요임금 요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 원래. 그죠? 높을 요자인데 원래. 요임금요 뭐 하는 식으로 쓰인 글자인데 이 글자도 뭐예요? 사람 이름에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역사 이전의 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을 사망오제로 부르는데 그 사망오제가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사망오제를 지칭하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제가 이제 기억한 바로는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한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한 사망은 백기씨, 수인씨, 신농씨 백기씨라니 복기씨 지금 급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는데 복기씨, 수인씨, 신농씨 이 세 사람을 저는 사망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오제는 황제 여기 황자는 누르황자의 황자예요. 전우, 제고, 요순 해가지고 5사람을 저는 또 오제로 보고 있어요. 이게 책마다 좀 다르다고 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망오제 가운데 복희시라는 사람 이름에 희자가 이 글자를 쓰다 보니까 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이름이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좀 복잡하죠? 네, 사람 이름이. 그래서 오늘날 이걸 숨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 본래 뜻은 어조사의자가 입기운의 뜻이었는데 그 입기운에 의해서 뜻이 숨이자예요. 숨이자. 이 숨이자 또는 사람 이름이라는 글자는 오를 우자가 시가 되면서 어조사의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본래 뜻은 숨이 이게 사망오제의 희자로 이 글자가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사람 이름 희자는 다시 소자를 붙여서 쓰면은 그렇죠. 희생희자가 되죠. 이렇게요. 희생희자. 희생희자. 나라에서 크게 되는 사를 테레라고 하는데 그 테레는 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요리하지 않아요. 잡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 생것을 올려. 그런데 사용되는 그 재물을 갖다가 희생물이라고 하는데 희생물의 희자가 바로 이게 희생이죠. 자, 그래서 나자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예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설명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 이게 복잡하니까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쳐야 될 것이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할 때자예요. 대할 때자인데 대할 때자는 고문자를 막 보는데 고문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뭐 나중에 점도 추가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써놓은 책에 보면 이렇게만 표현되는데 자 이것은 또자 형태 아니요? 오른손? 네, 오른손이죠. 오른손이고 이것은 그러면 오른손은 물건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 물건이 어떤 물건 손에 들 물건인 만큼 분명해. 오른손 이거 손에 든 물건만큼 분명한데 그 물건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의론이 없어요. 문자학자들에 의해서 결론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정확치가 않아요. 자원이 정확치 않은 글자도 예번 많아요. 사실은 예번 많은데 이렇게도 이거 이렇게도 이렇게 했는데 뭔지를 정확히 않은 상태에서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손에 든 물건인 만큼은 분명한데 그 물건이 상대를 이 글자 뜻이 대하다는 게 상대를 대할 때 쓰는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한데 그게 무엇인지는
이 문짝자들이 다른데 그 계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부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촉대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 무기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게 그 다른 또 다른 개념가 물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게 상대를 대할 때 사용되는 물건을 갖다 표현했다. 촉대나 무기나 알겠는데 부절은 약속의 증표로 삼는 신표예요. 약속의 증표로 삼는 신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옷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씩 가졌어. 이게 그 얘기 드렸잖아요. 난리 같은 것이 난다 이게요. 임진왜란 같은 난리가 나면은 아내는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대고 피란을 가야 된다고 했죠. 피란. 피난이 아니고 피란이라고 했어요. 어려울 남자의 피난은 어려운 남자 이거 재난으로부터 몸을 잠깐 피우는 거이고 이것은 전쟁으로부터 몸 같은 걸 피우는 상황이요. 그래서 피난과 피란을 갖다 구분하는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6.25 동란도 이 글자 중에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피난민이지 피난민이 아니에요. 근데 6.25 때 피난 내려와 내가 살던 곳은 피난 내려와 그런단 말이에요. 피난 내려와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이런 것들 구분을 잘 한자를 제가 어떻게 안 하니까 구분을 못 쓰는데 어쨌든 간에 피란을 가면 어린 자식들 피란을 가고 남자들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다 이 전쟁. 그럴 때 이게 피란 중에 어떻게 돼? 엄마가 죽고 어린 자식들만 남아있을 수 있어. 전쟁이 끝나고 나오면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하고 상봉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서로 모르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는 시절이니까 얼굴 보고 확인만 할 수 있는데 임진왜란이 몇 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7년 전쟁. 7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7년. 1592년에 시작돼가지고 1598년에 끝났잖아. 그러잖아요. 정리재난까지 포함해가지고 7년, 7년,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갔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12살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12살짜리를 봤는데 5살짜리 12살이 되면 얼굴 알아볼 수 있나 이거예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게 약속의 증표로 삼는 것을 물건을 갖다가 옛날 거울 같은 것도 깨우고 그래요. 거울 것도. 거울 같은 걸 부절로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옥이나 거울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거울 같은 거 만약에 깬다고 치면은 이거 설명되잖아요. 거울 같은 거 깨면은 거울을 화장지에서 거울이 있는 걸 경대라고 할 때 쓰는 거울 경대가 바로 이걸 아니에요. 그러죠? 거울을 갖다 깬다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파경이 파경. 파경이라는 말이 온난이 헤어진다는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파경은 다시 만날 걸 기억하기 위해서 행해진 일이에요. 뭐든 다 거울을 깨냐고. 그래서 다시 만난다 해서 파견 중원 다시 만나가지고 깨가지고 다시 중자예요. 둥그렇게 만드는 상황. 이게 깨가지고 이거 반쪽으로 갖고 있다가 합쳐보는 거예요. 이게 합치는 상황이 뭐라고 한다고요? 부합이요. 부합. 이게 부신부자예요. 부절부자. 이게 부절이 합쳐보는 거. 부합된다. 그래가지고 동물학교 해서 너는 내 자식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군요. 이렇게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부합이 되면은 하여튼간 그런 데 사용하는 물건인데 이게 뭐 상대가 있어야 되는 물건 아니 부절이 그걸로 이제 얘기 되어진다 이게. 근데 뭐 촉대 무기는 이제 상대가 이제 밤에 이제 오면 상대를 불빛을 비치는 상황이고 무기가 상대를 대하는 병기니까요. 그런 걸로 하여튼간 보는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저는 판단을 미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뭐 이 글자를 공부하신 분들이 문자학자들이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글자고 오른손에 해당되는 글자는 후대로부터 점이 추가돼요. 점. 집이 이렇게 있고 천만 이렇게 있는 글자가 점이 추가돼가지고 원래는 집면자에다 이렇게 써야 될 글자 점이 추가되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지킬 글자 손에 뭔가를 두고 이게 한자에서는 점이 없다가 점이 추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 뒤에 손이 이렇게 가지고 손으로 앞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해 준다는데 그래서 이 글자 점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후대로부터 점이 추가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오늘날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러네? 줄붙자? 자, 활이 이렇게 있고 시위가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있어. 이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글자는 와변이 돼가지고 몸신자처럼 이렇게 쓰이고 이 몸신자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예요. 나중에 변화되는 과정이고 이것도 점이 달라붙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쓰고 있잖아. 이걸 단락하게 표현하는 글자는 사실은 활공자하고 또자야. 그 이 글자도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근데 오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디촌, 여기에 마디촌자가 전부 다 원래는 또자에 쓴 거예요. 또자. 자, 그래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냥 손만 또자로 써야 될 글자가 점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이 형태는 이렇게 쓰이고 이것은 마디촌자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 글자 자체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